The Chunmoo launcher system is versatile. It's compatible with 239mm, 400mm, and 600mm missiles.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MLRS 천무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어 전세계 방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가 딥스트라이크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전략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천무의 정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전면에 내세운 딥스트라이크 브랜드를 통해 K방산의 인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모색하는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면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거리 연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탄약 호환성, 그리고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딥스트라이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압도적인 사거리 연장에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약 290km 수준으로 이미 세계 정상급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장거리 억제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CTM-500이라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사거리를 500km까지 획기적으로 늘렸는데요.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지난해 중동 핵심 고객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기존 300km에서 500km로 완화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그러나 천무의 진정한 강력함과 독보적인 경쟁력은 단순히 늘어난 사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탄약 운용의 유연성에서 비롯됩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가치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탄약을 장착하지 않은 MLRS의 경우 그저 움직이는 5인승 트럭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양한 구경, 사거리, 성능을 가진 로켓과 미사일을 하나의 발사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만 전장에서의 화력과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비즈니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죠. 발사대 판매는 일회성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는 탄약이야말로 방산기업에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무는 현존하는 그 어떤 다연장 로켓 시스템보다 월등한 탄약 호환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천무는 무려 122, 130, 230, 239, 400, 600mm에 이르는 광범위한 구경의 탄약을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는 80km, 160km, 290km는 물론 최근 개발된 500km급 미사일까지 그야말로 전술적 필요에 따라 모든 사거리의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M142 하이마스의 경우 227, 430, 610 등 제한된 종류와 탄약만을 운용할 수 있어 유연성 측면에서 천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무의 경이로운 호환성이 발휘된 가장 극적인 사례는 바로 폴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주력 다연장 로켓으로 운용하던 WR-40 랑구스타의 단종으로 인해 이 기종을 위해 대량으로 생산했던 122mm 피닉스 로켓의 막대한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로켓의 제조업체인 폴란드의 메스코사가 새로운 일감을 찾지 못해 파산 직전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때 폴란드가 도입한 천무, 즉 호마르 K가 구원투수로 등판했죠. 최근 호마르 K와 피닉스 로켓의 통합 운용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100% 완벽한 호환성이 입증되었고, 덕분에 메스코사는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난 막대한 재고를 소진하고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천무가 지닌 미친 호환성이 결국 폴란드 방위산업까지 살리게 된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천무의 개방성과 확장성은 유럽의 핵심 방산기업과의 협력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방산기업 사브와 천무 발사대의 GLSDB를 통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명가인 사브가 자사의 핵심 정밀 타격 무기인 GLSDB의 발사 플랫폼으로 대한민국의 천무를 공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데요. 전통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이것은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지역 제한 무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활강형 비행체인 GLSDB는 일반적인 포탄처럼 단순한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며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비행하여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는데 극히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산 너머에 숨어있는 표적이나 360도 전방향의 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 천무가 단순한 화력 지원 무기를 넘어 적의 방공망을 뚫고 핵심 표적만을 골라 제거하는 전술적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이는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 전장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꿀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을 천무 플랫폼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전시회 ADSA 2024에서는 천무 발사대에서 운용하는 신형 대함탄도 미사일이 공개되어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망망대해 위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적의 함선을 지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이죠. 천무가 이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지상의 적뿐만 아니라 바다의 위협까지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지대함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공개된 LPGW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입니다. 이는 천무의 로켓 발사관에 미사일 대신 자폭 드론을 탑재하여 발사하는 혁신적인 개념의 무기체계입니다. 즉 발사된 후 목표 지역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며 적의 위치를 탐색하고 가장 위협적인 표적을 식별한 뒤 스스로 돌진하여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이는 천무가 단순히 쏘고 잊어버리는 방식의 무기를 넘어 원거리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진화된 드론 무기 체계로 거듭남을 의미하죠. LPGW가 통합될 천무는 2028년 개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K방산의 차세대 핵심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천무는 더 이상 단순한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아닌 모든 종류의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으로 진화했습니다. 천무 시스템 하나만 도입하면 사실상 현존하는 대부분의 구경과 모든 사거리의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대지 타격뿐만 아니라 지대함 미사일, 심지어는 자폭드론 운용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 중동 국가들처럼 천무와 함께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까지 패키지로 구매한다면 지상에서 제공권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철벽 같은 방어망과 초강력 공격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천무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은 이미 실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받았습니다. 작년 1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북부의 후티 반군 거점인 사다 지역에 대규모 포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공격은 공군기가 아닌 지상 포병 부대가 수행했으며 국경에서 무려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정밀 타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요. 당시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중 해당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은 미국의 M270 에메랄스와 한국산 K239 천무 두 종류뿐이었죠. 공교롭게도 사다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던 사우디군 포병 부대는 남북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배치된 K239 천무 포대였고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진지 이동 없이도 즉각적인 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 실전 운용을 통해 천무의 성능에 깊은 감명을 받는 사우디는 곧바로 대규모 추가 구매로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약 4천억 원 규모의 유도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계약이 천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술 유도탄 수백 발에 대한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전에서 확인된 천무의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사우디 측의 높은 만족도와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사우디가 2022년 30억 리알 약 9,880억 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를 도입했는데 이번엔 탄약만 4천억 원어치 또 사간 것이죠. 한 방산 전문가는 사우디가 천무 체계를 도입하고 대량의 유도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무의 성공 신화는 중동을 넘어 K방산의 새로운 심장부가 될 유럽, 특히 폴란드에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5 기간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젯은 하나 WB 어드밴스드 시스템즈라는 합작 투자회사 설립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합작 회사는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케의 발사대에 사용되는 정밀 유도탄을 직접 생산하게 될 예정인데요.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들여와 제품을 만들던 대한민국이 이제 K방산의 핵심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해외에 이전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수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는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산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유도탄은 단순한 로켓이 아닌 GPS 유도 기능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작된 정밀 타격 자산입니다. 폴란드 내에 WB 그룹이나 메스코와 같이 이미 제조 능력을 갖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주도하여 새로운 현지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한국의 유도무기 성능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임을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자국 또는 영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블록화 경향이 매우 강해 외부 국가가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초롱성과 같은 시장인데요. 하지만 폴란드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메이드 인 폴란드 라벨을 단 국산 유도탄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다른 유럽 국가로 K방산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은 것과 같은 신의 한 수를 할 수 있죠. 특히 최근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 예산을 GDP의 3에서 5% 수준으로 대폭 늘리면서 그 예산의 85%를 반드시 유럽 방산 업체에 투자해야만 나토 펀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호마르K나 K2PL 그리고 그 탄약의 경우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지만 최종적으로 메이드 인 폴란드라는 라벨을 달게 되어 유럽산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까다로운 규제를 손쉽게 충족시키며 유럽 시장에 훨씬 더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천무라는 잘 차려진 멋진 식탁 위에 세계 각지의 맛있는 반찬들을 입맛대로 자유롭게 올려놓을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국의 천무용 미사일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두렵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중동 고객사의 요청으로 정부가 사거리 제한을 500km로 확대한 지 불과 1년 만에 딥 스트라이크라는 이름과 함께 500km급 미사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이미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공개 시점만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국제과제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의 비행시험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미 2024년에 마하 6이라는 경이로운 속도를 달성하며 개발 성공 단계에 진입한 이 미사일은 한국 국방과학 기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미사일입니다. 이는 초기 목표인 최고고도 20km, 마하 5 이상이었는데 이를 시험 발사해서 최고고도 23km, 최고속도 마하 6을 달성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뽐냈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렇듯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기술을 숨기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미사일이 발전할지 궁금하다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천무는 사거리를 800km까지 연장하는 개발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미국의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이 4세대 버전에서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천무 역시 머지않아 1000km 사거리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무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늘을 뒤덮는 존재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1000km 타격체계, 즉 천무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천무2 이름은 그냥 만무라고 하자. 많기로 아니고 만리장성 무너뜨리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